LG 그램프로에 RTX 5050을 넣은 거 솔직히 처음엔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써보니까 이거 이유가 있네 싶더라고요. 경량형 노트북 쓰다 보면 꼭 한 번씩 막히는 순간이 오잖아요. 로컬 AI로 이미지 한 장 뽑아보고 싶은데 이거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작업이고요. 블렌더 3D처럼 사양을 좀 타는 이러한 작업도 역시 어렵기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경량화 노트북은 전력과 발열을 아끼기 위해서 이 프로세서도 저전력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 외장 GPU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LG는 그 막히는 순간만 딱 해결하는 선에서 그램의 가벼움은 최대한 지키고 싶었던 거고 그 선택지가 바로 RTX 5050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 이게 진짜로 현실적인 밸런스인지 여러 작업을 하면서 확인해 보고요. 물론 게임도 빠질 순 없겠죠. 그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의 간략한 스펙부터 좀 볼게요. 제가 테스트하는 제품 기준으로 램은 DDR5 16GB, 저장 장치는 512GB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더 높은 용량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선택은 본인의 활용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PU는 RTX 5050 랩탑 버전을 활용했고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EOH를 활용했습니다. P코어 4개, E코어 8개, 저전력 E코어 2개 이렇게 해서요 14코어 14스레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인텔 아크 1307라는 내장 GPU가 탑재가 된 프로세서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내장 GPU 중 하나인데 이 해당 모델은 이미 RTX 5050 요게 들어가 있죠. NPU 탑재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외관은 딱 그램 스타일입니다. 정말 깔끔하고요. 군더더기가 없고 중앙에 그램 이 로고만 있고요. 이렇게 펼쳤을 때도 이 라인의 장점이 확 느껴지는데요. 숫자키까지 우측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6형 IPS 패널의 16대 10 비율이라 이 세로가 넓어 보여서 문서 편집 이런 거 할 때도 시원하고 2560x 1600 해상도라서 이 픽셀 밀도도 높고요. 144Hz 주사율을 지원해서 스크롤이랑 커서 움직임이 부들부들하죠. 밝기는 400니트, 색역도 DCI-P3 기준 99%라서 영상, 사진 쪽 작업하시는 분들이 활용해도 매우 높은 만족도가 나올 것 같죠. 다만 이 힌지 각도는 180도 지원이 되진 않더라고요. 요거는 살짝 아쉬운 포인트죠. 포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있고요. 썬더볼트 포 2개를 지원해서 DP-아웃, DP 충전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USB 허브만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해 놓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자, 요 정도 알아봤으면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해봐야겠죠. 내장 GPU와 외장 GPU의 극명한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컴PUI, 로컬 AI 활용이겠죠. 물론 요즘은 클라우드 AI가 워낙 좋다 보니 유료 결제만 한다면 꽤나 품질이 좋은 이미지와 영상을 거의 무제한으로 뽑을 수가 있지만 유료 사용을 해야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다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LG 그램 프로에 장착되어 있는 RTX 5050을 활용해 컴PUI를 통해 무료로 이미지 제작을 해봤고요. 효율이 좋은 모델을 활용해서 약 105만 화소의 이미지들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쭉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요 모두 LG 그램 프로의 하드웨어만을 활용해서 제작이 된 이미지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괴상한 이미지를 만드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5000번대 중에서 가장 낮은 체급의 랩탑용 GPU에서도 요 정도의 이미지는 이제 뽑히고요. 애니메이션 느낌의 이미지도 뽑아봤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이미지 한 장 생성하는데 대략 한 80초에서 90초 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이미지 생성의 경우는 CPU로 처리를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CPU만으로는 사실상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장 GPU를 넣음으로 해서 기존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노트북들과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2025년형 이후에 LG 그램 프로는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LG 그램 AI 이 기능을 쓰면 되는데요. 그램챗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형 AI 기능이 있죠. 이걸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데이트 코스 찾아달라고 하거나 인텔 프로세서의 강점을 말해달라고 하니 텍스트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줬고요. 그램챗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 PC의 설정을 대화만으로 쉽게 설정할 수가 있고 문서 요약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임 트래블 기능을 통해서 PC 화면을 2초마다 캡처해서 저장하거든요. 인터넷 창을 모르고 닫아버렸거나 예전에 봤던 상품 정보가 기억이 안 날 때 이 기능을 쓰면 개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블렌더 3D 렌더링 테스트인데요. 요것도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분명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있겠어? 했는데 이 시대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5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세서를 가지고 와도 이 3D 그래픽 작업에서는 엔트리 체급의 GPU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아니 그렇다면 CPU는 별로란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장 GPU가 유리한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본 것이니까요. LG 그램 프로엔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EOH가 탑재되어서 멀티코어 성능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저는 특히 싱글코어 성능이 정말 미쳤다고 느꼈거든요. 시대벤치 기준이지만 1900점이 넘어가면 그냥 완전 현역입니다. 내년, 내후년
아니면은 뭐 3년 뒤 뭐 이렇게 활용한다고 해도요 쓰면서 답답할 일이 전혀 없고요. 밸런스 모드로 놓고 써도 웬만한 신형 데스크탑과 체감 성능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보니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EOH 성능 역시 훌륭하고요. GPU는 2세대 전 그래픽카드인 RTX 3060과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활용을 위해 조합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꼼 놀랐다고 할까요? 그래서 게임 안 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디아블로4는 초반 한 4분에서 5분 정도 로딩으로 잔렉이 조금 발생하고요. 그 이후 구간에서는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픽 열화도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높은 퀄리티로 게임 플레이가 되었고요. 오버워치2는 그래픽 최상 옵션에 DLSS 슈퍼 레졸루션 설정인데도 꽤나 잘 나오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그래픽 옵션을 높일 이유는 없거든요. 옵션을 조금만 더 낮춘다면은 프레임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고요.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내 업스케일링 기술 지원은 없어서 울트라 옵션 대신 높음으로 해봤는데요. 초고 프레임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요 정도면은 그래도 큰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는 가능한 수준이죠. 기존보다 쿨링팬 사이즈가 더 커졌다는데요. 뭐 이 덕분인지 버벅임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온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뭐 요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W의 배터리는 RTX 5050의 아이들시 전력이 워낙 낮다 보니까 꽤 오래 가는데요. 매번 제가 세팅하는 기준으로 한 7시간 13분 뭐 요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최고 전력 효율로 두면은 최대 화면 밝기가 낮아지지만 뭐 그럼에도 실내에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남은 20%까지 더 쓰게 된다면 한 8시간 이상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스피커 꽤나 좋더라고요. 더블우퍼 세팅에 5W 4개의 조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들어봐도 소리 크고 갈라지는 것도 없고 괜찮았습니다. 노트북 스피커 기준으로는 뭐 상급이라고 봐도 충분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RTX 5050을 탑재한 LG 그램 프로를 이것저것 활용해 보았는데요. 우선 장점부터 얘기하자면 1.3kg대의 외장 GPU가 들어갔고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느 수준의 고사양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고요. 7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장 GPU가 들어간 게이밍 노트북들을 테스트해보면요, 이 배터리 러닝 타임이 진짜 박살입니다. 하지만 90W 용량이라서 좀 물리적으로 안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스피커도 확실히 고급형 제품이라서요, 뭐 저가형 제품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의 마감, AS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뭐 이러한 점이 LG 그램 프로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 얇고 가볍게 설계된 제품 특성상 이 고부하 작업에서는 발열이 다소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온도만 놓고 보면요, 두께를 더 두껍게, 무게를 더 무겁게 가져가면 해결은 쉬워요. 다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LG 그램 프로의 정체성과는 조금 멀어지겠죠. 그리고 램은 온보드입니다. 저장 장치 한 개만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램 용량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고요. 힌지 최대 각도가 180도가 안 되는 것도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기업 프리미엄 노트북답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대신 완성도, 휴대성, AS 같은 프리미엄 요소까지 포함해서 그 값을 감수하고 선택하는 제품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요. 가볍게 밖으로 들고 나가서 뭐 편집이나 뭐 렌더링이나 AI, 게임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은 분, 그리고 마감, 완성도, AS까지 신경 쓰는 뭐 이러한 분들요. 한마디로 가벼운 노트북은 좀 가벼워야 하고 비싼 노트북은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으로 제품을 고르시는 분들께는 만족감이 꽤 큰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RTX 5050 탑재 LG 그램 프로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5050을 쓰기 전에는 요 낮은 엔트리 책은 뭐하러 쓰나 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성능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딱 이 정도의 성능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